못된 것들! 이제 너희들한테 한 푼도 못 준다! 백발의 노인이 아들에게 고함치며 소리친다. 아들 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안절부절한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머니가 이렇게 화가 난 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2회차를 응원하는 인생 두 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형편이 어렵다며 어머니를 속이고 정작 시댁 식구들만 챙긴 아들과 그 아들을 믿고 살아온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작은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낡은 유리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박순자는 낡은 전화기를 들고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신호 중입니다라는 기계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아들 현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액정 위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희미하게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 한켠엔 말라버린 배추 한 포기가 놓여 있었고 찬장 위에는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힐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바쁜가 보네. 뭐 바쁜 게 좋은 거지. 창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어깨를 움츠리며 낡은 가디건을 여몄습니다. 손끝에 닿은 천이 까칠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오래전 현수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의 현수는 교복이 어색한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관리비 고지서와 전기요금 고지서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돋보기를 꺼내어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밀린 금액 87,420원.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서랍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서 받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또 아들 집에 뭐라도 보내야겠네. 그녀는 습관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국물이 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순자는 국자를 들고 맛을 봤습니다. 조금 짜다고 느껴졌지만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수는 짭조름한 걸 좋아했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다시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띵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들었지만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낯익은 이름이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윤정 SNS 세계시물. 그녀는 손가락을 멈추려 했지만 결국 눌러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붉게 물든 단풍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새 옷을 입고 밝은 미소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장모와 장인이 서 있었고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단풍여행, 해시태그 가을 가족 행복, 해시태그 감사합니다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사진 속 웃는 얼굴들 사이를 천천히 오갔습니다. 그러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가족 안에 자신은 없다는 걸 너무도 선명히 느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따라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그 빗줄기를 따라가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 의자에 앉은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잠시 후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 없다더니 여행은 잘도 가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체념과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비를 피해 뛰어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래된 어둠 속에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오늘도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흐릿한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전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얼굴로 부엌에 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비닐봉지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안에는 그녀가 직접 담근 김치와 나물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에서 산 과일과 소고기도 봉투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바쁘니까 내가 들고 가야지. 또 배달비 쓴다 할라. 혼잣말을 하며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순자는 버스를 타고 아들 현수의 집이 있는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거리의 나무들은 아직 단풍이 남아 있었고 길가에는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괜히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사람들도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걸까? 손에 든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현수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순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현수네 집 앞에는 검은색 SUV 한 대가 반짝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그 차의 번호판을 봤습니다. 며칠 전 윤정의 SNS에서 본 여행사진 속 차와 똑같았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윤정이 환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그냥 반찬 좀 가져왔어. 요즘 바쁘다며. 하고 말했다. 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일어섰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형편도 넉넉치 않다면서. 순자는 말없이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안에는 수입 와인, 고기, 디저트용 케이크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져온 반찬을 꺼내 칸마다 정리했습니다. 다음엔 이거 안 해도 돼요, 어머님. 윤정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행지에서 사온 듯한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자기 잔, 단풍잎 무늬 머그컵, 그리고 지리산 추억이라고 적힌 액자 하나. 순자의 시선이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그 속에는 현수와 윤정, 그리고 윤정의 부모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죠, 어머님?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장모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바람 쐬러. 윤정의 말에 현수는 눈치를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자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굳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하자는 말에 순자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현수의 손끝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이번 주엔 저희도 절약하려고요라며 웃었지만 그 말은 공기 중에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절약이 중요하지. 여행 다녀오면 돈도 들어가니까. 그녀의 말에 윤정의 얼굴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현수는 말없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이제 가야겠다. 반찬 상할라. 현수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별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순자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변명보다 피로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래. 일 잘하고 들어가라. 그녀는 조용히 말한 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순자는 가방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 윤정의 여행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붉은 단풍길, 웃는 얼굴들, 그리고 가족의 행복이라는 글귀. 순자는 천천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녀의 손등엔 핏줄이 선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손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믿음이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늦은 오후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순자는 현수의 집에서 돌아온 지 하루가 지났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그녀는 결국 새벽에 일어나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끓는 물소리와 함께 방 안이 잠시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퍼져나갈 즈음 순자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현순의 집에서 잠깐 들렀을 때 무심코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지리산 단풍 투어 프리미엄 패키지 사인 결제자 박현수. 그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종이를 접었다 펴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돈 없다던 게 이거였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자신에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영수증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낡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함에는 현수의 짧은 문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요. 다음 달에 꼭 들를게요.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가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모아둔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년간 일하며 모은 돈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현수 송금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보였습니다. 그 숫자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 반짝거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통장과 영수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종이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끝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순자는 일어나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수가 결혼할 때 자신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내 편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고 나아가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믿음은 끝났구나. 시간이 흐르며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빛이 커튼 사이로 비쳤고 방 안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자는 영수증을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외투를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한참 동안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봐야겠어.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현수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어둑해진 거리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순자는 버스 창가에 앉아 현수의 회사 로고가 새겨진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건물 앞엔 비싼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SUV 한 대에 멈췄습니다. 윤정이 SNS에 올렸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을 떠날 때까지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창문 위로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이 영수증 위의 숫자들처럼 아프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가방 안의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확인할 차례야. 버스 안의 소음이 잦아들고 창밖의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순자는 한 손으로 창문을 짚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차가운 유리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아니라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손으로 끝을 봐야지. 며칠이 지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의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고등어 조림, 나물, 겉절이, 그리고 잡곡밥 2공기. 식탁은 평소보다 더 정갈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갈함 속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탁자 한가운데에는 흰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접혀진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밥만 먹고 가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윤정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이거 과일이에요. 그녀는 예의 바르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뒤로 현수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엄마 갑자기 초대해서 놀랐네. 하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래, 밥은 먹고 가야지. 거실에는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윤정은 냄비 뚜껑을 열며 역시 어머님 손맛이에요. 하고 웃었습니다. 현수는 식탁에 앉으며 요즘 많이 힘드시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어딘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젓가락이 움직이는 소리, 국물 떠먹는 소리, 그 외엔 아무 대화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윤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가 식탁 한가운데에 놓인 흰 봉투를 밀었습니다. 봉투가 현수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봐. 순자의 말에 현수가 손을 멈췄습니다. 윤정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지리산 단풍 투어 영수증, 그리고 그 밑에는 통장 사본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힘든 형편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공기를 가르는 듯 했습니다. 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춘 채 떨렸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밥 다 식겠다. 그녀는 식탁을 돌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현수는 종이를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그건 사정이 좀 있었어. 그가 어렵게 말을 꺼내자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정이란 건 어미 속이 뒤집히는 걸 말하냐? 짧은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어머님, 그건 제가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입 닫아요. 며느리가 뭐라 해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 그녀의 말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와 현수 앞에 영수증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간다. 이제 그 돈은 내 손에 다시 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 그건 아니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밥상 위엔 진실만 올렸어. 나머진 내가 삼켜라. 그 말이 끝나자 현관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식탁 위 반찬들을 흔들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현수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된장국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 남은 건 어머니의 결심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집은 이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이불을 털고 찬바람이 스며드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창문을 열면 밖에서 찬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얼굴에 닿는 그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익숙했습니다. 현수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도 며칠째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처음 며칠 동안은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벨소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없는 셈 치자.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텅 빈 식탁에 앉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반찬들이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김치, 고등어 조림, 나물. 현수와 윤정이 왔다 갔던 날 남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반찬통을 꺼내 쓰레기 봉투에 버렸습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마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늙었다, 참.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향한 곳은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힘들다며 그만뒀던 일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직원은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순자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집에 있어봤자 뭐해요? 몸이라도 움직여야죠. 그녀는 앞치마를 메고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먼지가 쌓인 바닥을 쓸고 닦으며 묵은 생각을 정리하듯 움직였습니다. 청소기 소리와 걸레 짜는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단순한 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손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점심시간 복지관 식당 구석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아들네는 잘 지내지? 누군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잘 살겠죠.
젊은 사람들이야 뭐.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희미한 그늘이 스쳤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복지관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굴러다녔습니다. 그녀는 손을 호흡 불며 바닥에 낙엽을 쓸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각이 생생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쓸다 말고 그녀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잠깐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눈부셔서 순자는 눈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은 그녀는 가만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기다림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이제는 담담한 평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 마음도 낙엽 같네. 한번 떨어지면 다시 붙지 못하는구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길모퉁이 분식집 앞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호떡 하나를 샀습니다. 뜨거운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설탕 냄새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잠깐이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맛 하나면 됐지. 그녀는 작게 웃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전등을 켜자 낡은 방 안이 밝아졌습니다. 순자는 두 손을 비벼 찬 기운을 덜어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어제 버리지 못한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종이를 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작게 접힌 종이가 손바닥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서랍 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잊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저녁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하루였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침묵이 오히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겨울 초입,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어대며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손을 닦고 천천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통장과 편지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끝내야지. 짧은 한마디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버스를 타고 현수의 집이 있는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흩날리는 낙엽이 쓸쓸하게 날렸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꼭 쥐고 있던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라디오의 음악조차 그녀의 귓가에 닿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새 신발을 사달라며 졸던 날, 그때 자신이 하던 약속들. 엄마는 내 편이야, 언제까지나. 그 말이 이제는 무게 없는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순자는 말없이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따뜻했고 고급스러운 향초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기가 순자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향이 따뜻하기보다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여행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추운데 오셨네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식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바꿔놓은 통장이야. 그동안 내가 모은 돈이지. 현수가 방에서 나와 멈춰섰습니다.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몰래 처가댁으로 돈 흘러간 거 내가 다 알아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현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야. 잠깐 도움을 드린 것뿐이야.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도움이랬지? 그럼 이건 뭐야? 그녀는 손에 든 가위를 들어 통장을 천천히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윤정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순자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이건 너희들한테 가는 돈이 아니니까. 그녀의 말에 윤정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그 돈 돌려드릴게. 순자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돌려받을 것도 줄 것도 없어. 순자는 자른 통장 조각들을 식탁 위에 흩뿌렸습니다. 잘린 종이 조각이 공중에 흩날리며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깔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가 평생 내가 잘 되길 바랐어. 근데 이제 알아. 넌 그 마음을 이용했지. 현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녀는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지. 그게 맞아. 이게 내가 받을 천벌이야. 내 손으로 내리는 벌. 순자는 천천히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윤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주저앉은 채 식탁 위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조각들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돈으로 살아. 어미의 정은 여기까지야. 문이 닫히는 순간 현수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그러나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얼굴에 닿는 눈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이제야 끝이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뒷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손에 남은 가위 자국의 차가운 감촉이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주머니에 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엔 찢겨진 종이 조각과 어머니의 냉정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이 그친 지 며칠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집안에서 묵묵히 손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젖은 손끝이 시려왔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마음을 붙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평화로운 소리가 그녀에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수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찢겨진 통장 조각들이 여전히 식탁 서랍 속에 있었고 그것이 마치 어머니로서의 미련을 눌러놓은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서랍 앞을 지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그 애가 스스로 깨닫길 바랄 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방 안에는 커피향 대신 씁쓸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며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현수의 손을 뿌리치던 순간 그 손끝이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아이를 벌한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을 벌한 걸까? 순자는 커피를 내려놓고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며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현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통화를 눌렀습니다. 엄마. 짧은 한마디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서로의 귀에 닿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 제 욕심이었어요. 다시는. 그 말이 이어졌지만 순자는 그만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말하지 마. 지금은 그 말보다 행동이 먼저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말이 오래된 상처 위를 조심스레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봐주는 건 하늘이 하는 일이지, 어미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진짜로 변했다면 내 앞에 와서 그걸 보여줘.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깬 건 통장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걸 다시 쌓는 건 내 몫이야. 통화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은 꺼졌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불 위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용서도 쉬운 일은 아니지. 그녀는 서랍을 열어 찢겨진 통장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 조각들을 모아 조용히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종이들은 여전히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그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부엌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벌은 이미 내렸어. 이제 남은 건 내가 감당하는 일이지.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찻잔을 감싸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분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서서히 녹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겨울의 기운이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에 남은 물자국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손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이 바늘에 감길 때마다 일정한 리듬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리듬은 마치 이제는 잔잔해진 그녀의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뜯지 않은 우편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박현수. 순자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부드러웠고 그 안에서 아직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순자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단정한 글씨였지만 곳곳에 흔들린 필체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며 향기를 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골목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두툼한 장갑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가의 나무 한 그루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가지 끝에 아직 떨어지지 않은 단풍잎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잎은 바람에 휘청이면서도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나도 아직은 떨어질 때가 아니지. 복지관 안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노인들이 청소 도구를 챙기고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순자는 인사를 나누며 청소기를 들었습니다. 유리창을 닦다가 문득 바깥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아이들이 눈사람 대신 흙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점심 무렵 순자는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고등어 한 조각, 김치, 밥 한 숟가락. 별것 아닌 식사였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펼쳐 오래된 상처를 바라봤습니다. 그 상처는 희미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개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말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순자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며 노을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깥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 바람 속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현수야, 그래. 살아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지. 그게 사람이 사는 길이니까. 그녀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순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실려 단풍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잎은 땅에 닿기 전 햇살에 반짝이며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순자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흩날려도 괜찮아.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여운과 잔잔한 미소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긴 겨울의 끝을 알리는 봄의 시작처럼 따뜻했습니다.